SS 진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였는데요. 바로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맑았다 추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가을에서 늦가을로 그리고 이젠 초겨울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듯 하지만요. 아직은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식 세계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첫 소식은요, 악기 오르간에 관해서입니다. 오르간은 건반 악기이면서 또 동시에 관악기인데요. 연주자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고 그리고 마침내 이 파이프가 진동해서 소리가 나기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런 악기입니다. 오르간은 겉으로 보이는 건반과 이 파이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내부의 수많은 부품들과 장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기술이 이루어낸 최고의 승리이며 가장 완벽한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구조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악기가 오르간입니다. 네, 이 오르간은요, 악기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어 오르가논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오르가논이라는 뜻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기구, 연장, 그리고 조직이라는 뜻의 여러 분야에 두루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오르간이라는 단어에는 사람의 장기, 인체의 기관, 그리고 단체나 조직의 기관 등 여러 가지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간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르간은 매우 오랜 역사를 또 지니고 있는 그런 악기이기도 합니다. 이 악기의 기원은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파이프를 한데 묶어보는 악기인 팬파이프를 지목할 수 있는데요. 팬파이프는 기원전 6세기경에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악기가 중국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쉥이라는 이름의 중국 악기는요, 입으로 부는 오르간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이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발명가인 크테시비우스가 일명 물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물을 가득 채운 통을 이용해서 이 공기의 압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파이프 소리를 내는 이 악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르간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오르간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됐고요. 이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에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2세기경의 이 오르간은요, 로마의 상류 계급에 향유하는 사치품으로까지 자리를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물 오르간은요, 이 물 저장 탱크를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 녹이 쉽게 쓴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물 대신에 바람의 압력을 동력으로 하는 그런 오르간을 생각해냅니다. 점차적으로 이 물 오르간은 바람 오르간으로 대체가 되기도 했죠. 20세기가 되면서 오르간 제작의 황금 시기라 일컬어지는 바로크 시대의 오르간 제작의 기초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음향을 추구하던 19세기의 낭만적 음향에 식상하게 된 사람들로 이 바흐로 대변되는 바로크 음악과 이 바흐 시대에 제작된 오르간을 다시 바라보게 된 바로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은요, 의외입니다.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인데요. 그는 신학자이자 의사이고 또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는 지나치게 커져버린 이 오르간 제작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오르간 복고 운동을 제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 이 독일과 프랑스의 오르간 제작법과 오르간 음악이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오르간에 대한 수요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죠. 새롭게 콘서트홀이나 교회가 건축될 때면 그곳에 오르간을 설치할 것인지, 이 설치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떤 양식의 악기를 제작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르간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설치되는 장소와 건물 그리고 홀의 성격에 따라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도의 기술을 동원해서 다양하고 또 독창적인 모습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오르간은요, 유럽의 성당이나 이 교회 벽면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지를 하고 있죠. 오르간은 그 생김새에 맞게 걸맞는 웅장한 울림으로 청중들과 다른 악기들을 압도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 겸 음악학자로 당시의 악기들에 관한 논문을 쓴 미하엘 프레토리우스는 오르간을 모든 악기의 총합체라고 말했고요. 18세기 천재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77년 10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귀와 눈의 악기 중의 왕이라며 오르간이라는 악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오르간이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요, 악기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악기 중에서 가장 크고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악기의 음역은 광대합니다. 그리고 음색은 오케스트라에 비유될 만큼 다양하고요, 여러 개의 선율이 다른 음색으로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장엄하게 울려 퍼지다가 고요하면서도 또 섬세한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무쌍한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음악가들에게 사랑받는 악기, 오르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악기 오르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르간을 사용해서 연주한 곡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곡을 들으면 바로 이 곡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힘찬 오르간 연주가 함께하는 완벽한 대위법을 연주한 요한 세바스티앙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입니다. 이 바흐가 작곡한 토카타와 푸가의 풀네임은요,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BW V555라고 합니다. 이 토카타는 손을 댄다, 접촉한다는 뜻의 이태리어로 즉흥성이 강한 것과 격정적인 표현이 바로 그 특징이고요. 푸가는 도망가다 라는 뜻으로 라틴어 푸게레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전해집니다. 토카타와 푸가는 바흐가 작곡하지 않았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바흐의 250곡 넘는 곡들 중에서 물론 파이프 오르간 곡 중에서 단연 가장 유명한 곳으로 꼽히는 이 토카타와 푸가는 바흐가 24살 젊은 시절에 작곡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대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토카타와 푸가 함께 감상하시죠.
네, 오르간 연주자의 손이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귀에 정말 익숙한 멜로디였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생상스의 곡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요. 프랑스 교향곡의 최고의 걸작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곡인데요. 바로 생상스의 교향곡 3번입니다. 이 교향곡은 오르간 교향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생상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명곡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오르간의 장엄한 위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곡가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 다시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작품이다라고 평가했을 만큼의 그런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1886년에 완성돼서요. 같은 해 런던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이 작품은 절친했던 프란츠 리스트에게 헌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 특이하게 4악장이 아닌 2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장엄함이 돋보이는 2악장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오르간 연주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주제로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두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종목은요. 요즘 미국에서도 2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싸이인데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관련 기획사입니다. 바로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종목 번호는 128770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음악과 기타 오디오물을 출판하고 아티스트의 육성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1998년에 설립이 돼서 201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빅뱅과 21 그리고 싸이 등의 대표 가수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자 내부의 스튜디오를 통해 모든 앨범을 회사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자체 제작 시스템을 보유한 그런 음원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반기 기준 연결 대상 종속법인은 국내, 일본, 그리고 홍콩과 미국의 현지 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가 있고요. 연결 매출액은 글로벌 활동에 힘입어 773억 원으로 전기 대비 2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전기 대비 11.6% 신장된 실적을 시현하고 있고요.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종목은요. 또 마찬가지로 싸이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가수에게는 앨범만큼이나 또 뮤직비디오와 CD 자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관련된 종목입니다. KD 미디어입니다. 종목 번호 063440입니다. KD 미디어는 특수 인쇄 제조와 영화 수입 그리고 배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영화 편집과 기획 그리고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D 프로덕션의 계열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망 확장을 통해서 수출 증대를 추진 중이고요. 패키지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을 위해서 영상사업본부 M채널 영화 개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2011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운로드 사업을 기반으로 한 영화와 디지털북 등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KD 미디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4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6% 증가한 114억 원을 기록했고요. 외형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 판관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각각 21억 원, 26억 원으로 손실을 기록했고 또 손실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KD 미디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현재 모색 중에 있고요. 최근 설비 투자와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망원동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와 KD 미디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상상조차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광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한 번쯤 시연해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시대, 그리고 기술. 그만큼 우리 인류의 생각과 윤리의식만큼 함께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손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쓰라고 하죠.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쯤 옆에 계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편지 한 장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